부정훈련관리센터 윤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자료들은 지방고용관사와 함께 훈련기간 지도감독을 하면서 몇 가지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보통 보면 이제 훈련기간 이제 관계자, 운영자들이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로 행정처분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주의하실 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내용 한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역할, 또 주요 부정훈련 사례, 또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는 이제 부정훈련 관리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방고용관사와 함께 훈련기간을 지도감독하고 그 지도감독한 결과를 심사평가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 심사평가 결과를 가지고 부정훈련 관리도 하는 그런 환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면서 몇 가지 좀 유의하실 부분들, 주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부류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홍보하시는 부분에서 좀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어떤 훈련생이 훈련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어떤 과정을 좀 소개를 보다가 동영상을 이제 편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하려고 또 학원에 전화해서 이 동영상 편집도 배우나요, 이 과정에서? 그랬더니 상담원이 또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훈련 기간에 홈페이지에 올라간 내용은 이제 잘못 올라간 내용이었고, 상담원도 사실 이제 제대로 확인해 보지 못하고 이제 뭐 그냥 배운다, 이렇게 응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이제 응대가 됐던 거죠. 근데 실제로 훈련을 진행하다 보니까 훈련 교사는 뭐 동영상 편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고, 훈련생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처음에 동영상까지 배운다고 했는데 이 훈련 과정에서 배우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 감독이 진행된 사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 기관에서 홈페이지에 홍보 내용 올리실 때 인정받은 내용만이 잘 올라가 있는지, 인정받지 않은 내용까지 뭐 실수로라도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은지 좀 주의를 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상담 인력이 별도로 운영되는 뭐 학원이나 기관이라면은 상담하실 때 이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응대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출결 관리 부분인데요. 출결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제 훈련생과 훈련 교사나 뭐 행정 직원들, 그러니까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훈련생들이 간혹 좀 출결 관리를 위해서 대리 출결을 부탁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다고 해요. 이 기간도 어떤 훈련생이 이제 당분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대신 좀 체크를 해달라. 자기 이제 훈련 장려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대신 좀 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훈련 교사가 이걸 뿌리치지 못하고 한 달 동안을 이제 체크를 대신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훈련생들이 그걸 또 알게 돼가지고 왜 자기는 또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됐었던 사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친분이 형성이 되면은 훈련 교사들이 훈련생들의 요구를 이제 뿌리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훈련 시작 초기부터 오리엔테이션에서 대리 출결 부탁하거나 뭐 이렇게 출결 관리에 대한 어떤 부정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훈련생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훈련생들이 이제 부정 출결 같은 그런 부정이 연루가 되면은 훈련생한테도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명확하게 좀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이제 훈련을 진행하시면서 인정 내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 기관에서 이제 훈련을 진행하는데, 지금은 이런 사례가 거의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간혹 가다가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진행해 오신 훈련 교사들이 훈련 과정의 인정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예전에 진행했던 대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좀 자기 생각엔 좀 유도리 있게 진행한다고 하시면서 어떤 내용 좀 어려워 보이는 내용, 훈련생들한테 좀 어렵겠다 하면 그냥 그 교과목 제외하고 진행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훈련생들은 그 어려운 내용을 또 배우고자 해서 왔던 훈련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사가 어떤 훈련 내용을 안 하니까 왜 훈련생들은 그 내용을 왜 빼먹느냐,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훈련 내용에 대한 이제 어떤 행정처분은 그 행정처분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당 과정 인정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또 해당 과정의 위탁 인정 제한이 1년 동안 진행될 수 있는 행정처분 수위가 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훈련기사들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대강의 뭐 훈련 과정의 제목만 보고 뭐 이런 내용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판단하지 않고, 처음에 훈련 과정 신청하실 때 신청했던 그 교과목, 거기에 포함된 능력 단위 어떤 것들인지 좀 확인하고 훈련 기준이 뭔지를 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뭐 훈련생의 수준을 이미 지레짐작해가지고 이건 뭐 훈련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라고 뭐 임의로 빼시면 안 되고,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교수학습 방법을 좀 더 잘 개발을 해서 거기 인정받은 내용에 포함된 모든 내용 다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 교사들과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교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훈련 과정 신청하실 때 이제 그 강사를 포함시키실 때 훈련 과정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강사들을 이제 좀 그 풀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 사례는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제 과정 인정받기에 좀 유리하다 생각해서인지 실제로는 참여할 수 없는 강사를, 높은 점수의 강사를 이제 포함시켜서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실제로 진행할 때는 높은 점수의 강사들은 다 빼버리고 약간 이제 경험이 없는 강사가 혼자 진행했던 경우예요. 근데 이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자신이 없는 교과목까지 막 자기가 하게 된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거 내가 해도 제대로 못하니 차라리 이 시간에 훈련생들 자습이라도 시키자, 혹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다른 교과목이라도 하자,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정 뭐 하루에 한 2시간씩 계속 자습을 하다 보니까 훈련생들이 좀 불만을 일으킨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과정 편성하실 때부터 이 참여할 수 있는 교강사를 이제 실제로 가능한 교강사들로 풀을 구성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갈수록 이 훈련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훈련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훈련 교사 수준이 내가 기대했던 수준이 못 미치면 거기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강사별로 이제 교강사마다 인정된 교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강사한테 인정된 교과목이 아니면 무리하게 그 교강사한테 그 교과목을 진행하도록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인정내용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수준도 항상 좀 고려해서 좀 그 배정을 하시고, 또 실제로 그 교과에 참여할 수 있는 교강사를 풀로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게 약간 이제 많은 교강사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수제 평가는 훈련생의 성취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그 훈련 기관이 그 훈련생들을 어떤 평가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잘 수행했는지 평가 체계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그 훈련생들의 전체 뭐 평가 결과가 좋아야지 이수제 평가도 잘 나온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교강사들이 훈련생들 평가 자료를 점수가 잘 안 나오면 그냥 자기가 다 좋은 점수로 바꿔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인데, 훈련생들이 자기 점수보다 높은 점수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뭐냐,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관사들이 괜히 이런 이제 이수평가의 목적을 오해하지 않고 임의대로 뭐 그 자료를 만든다거나 점수를 높게 수정한다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 좀 주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사례인데, 이 사례는 좀 악의적인 사례인데요. 올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취업률이 높으면 성과 점수가 높으니까 이제 인증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이제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려고 훈련 기관이 가상의 회사, 그러니까 훈련 기관 대표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훈련생들을 취업시키는 것처럼, 혹은 또 자기가 아는 회사에 무탁을 해서 실제로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훈련 기관이 이제 고용보험료 대납해 주면서 좀 취업한 걸로 해주라, 이렇게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서 그 근무하지 않았던 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이제 행정처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뭐 밝히기 쉽지 않은 사례였는데, 훈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이제 행정 직원이 퇴사하면서 뭐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알려진, 폭로가 된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결국 뭐 허위로 증빙한 거, 허위의 사례들은 결국 나중엔 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허위가 발견되면은 행정처분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한 금액까지 다 환수가 되는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 뭐 한두 개 뭐 허위 자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허위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큰 행정처분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 말고도 이제 많은 사례들을 이제 참조하실 것들이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부정훈련 관리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부정훈련 사례집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더 많은 사례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그 훈련생이 알아야 할 12가지 에티켓이라고 해서, 요즘에 훈련생들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또 너무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해서 훈련 기관들이 너무 애를 먹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훈련생들도 자기가 지켜야 할 에티켓을 지켜줘야 또 훈련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훈련생들도 이런 걸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훈련에 참여할 때 이런 거 꼭 지켜라 라는 걸 12가지 정리해서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이제 카드 발급받는 훈련생들은 다 하나씩 갖고 가게 되는데, 만약에 훈련 기관에서 이런 자료들을 뭐 오리엔테이션에 활용하고 싶으시면 저희 자료실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리플렛을 이제 나눠주고 싶으시다면 지방고용센터 통해서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추가 제작해서 뭐 기관으로 배송을 해드리는 뭐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뭐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훈련생들도 훈련에 참여하면서 좀 자기의 어떤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의무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뭐 이제 훈련 운영하시다가 또 이게 부정훈련과 연관이 되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